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사단 박인영입니다. 올해 24살이고 원불교 중앙총부 서울교정원 기획실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교당에서는 청년 44철 사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사 대종사의 구도, 대종사의 입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유 중 마지막 세 사절 공도자 숭배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한 것은 공도자 숭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유의 정신은 사회 개조의 원리요, 평등 세계 건설의 지름길입니다. 자력 양성으로 인권 평등 세계, 지자 본의로 지식 평등 세계, 타자녀 교육으로 교육 평등 세계, 공도자 숭배로 생활 평등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유의 실천은 평화적 사회혁명의 길이 됩니다. 다음은 본문 해석입니다. 공도자 숭배의 강령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 공도자 숭배의 강령.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 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니라. 공도자란 개인이나 가족만의 권익을 우선하지 않고 대중사회의 질서와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도자 숭배하자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도정신을 실천하고 공도자를 많이 배출해서 개인이 잘 살되 전체와 더불어 잘 살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되 세계와 더불어 부강해지며 인류 사회와 전개되는 모든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사는 번영과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공도자를 친부부나 스승처럼 존경하고 자기 스스로도 공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은 곧 공익사회를 건설하는 길이 됩니다. 올바른 공도자 숭배를 하려면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존숭 경배와 같은 의미로 즉 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으로 숭배하지 말고 높이 받들어 공경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물과 다른 인간 공동체로서의 문화와 문명을 형성해왔습니다. 바람직한 인간 공동체는 이기적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해주는 이타적 태도를 필요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공도자 숭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정사법어 제2교리편 51장 대산종사 공도자 숭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제자 대비의 정신을 체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거 공도사업의 결한 종목입니다. 이기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달리 공익을 위해 공도에 헌신한 사람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도 헌신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묻혀버린다거나 외면당한다면 공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게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의 강력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공상의 시설 기관이 적었음이요입니다. 산업공상이란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되기 이전까지의 인간의 네 가지 생활 강령입니다. 인간 직업 생활의 네 가지 형태로서 교육받은 지식인, 농업, 공업, 상인입니다. 사원 중 하나인 동포은에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 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각 직업의 사람들이 낸 소득이 사회에 이득되는 기초인데 과거에는 소득 자체가 적어 공익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육기관 역시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배움이나 가르침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음이요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본질이 아닌 신앙과 수행으로 개인과 종교만을 위한 교리와 제도가 많았습니다. 이는 공도를 위하는 종교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만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신앙하거나 이익이 있을 때만 종교를 찾는 등 대중적이지 못한 종교 생활로 이어져 왔고 종교 교리는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평창이 적었음이요입니다. 제일 흔한 얘기가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친일을 하던 사람들은 아직 잘 살고 있지만 국가 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은 공도를 위해 한 희생에 비해 부족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국가 유공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개선하기 위해 많은 목소리가 커지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령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이요. 과거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 받아들여서 자발적인 공익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자력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없을 것이고 배우지 못하면 공도에 헌신할 마음도 나기 어렵고 헌신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각 분야에 두루 교육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공도자의 배출이 한정될 것입니다. 고로 교육의 무자력함은 공도사업에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타인을 해하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음이요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나 상해를 입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공익정신의 의미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근친소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먼 사이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와 친밀하지 못한 사이를 말하는데 사람 사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원근친소의 감정에 끌리고 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상극의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원근친소의 감정에 끌리고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는 것은 평등이고 원근친소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심에 바탕한 차별심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견문과 상식이 적었음이요입니다. 공익정신에 대한 견문과 상식이 적었습니다. 견문이란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입니다. 무엇이 공익정신이고 왜 중요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견문과 상식이 많으면 공도사업과 개인 사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도사업의 터전을 발견하게도 되고 능력도 배양될 것이며 모든 면에 역량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음이다입니다. 한 가정을 위하는 것보다 공도를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공도에 헌신하는 가치가 큽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회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헌신해도 훗날에 생을 마감했을 때 슬퍼할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지만 공도에 헌신하여 보람찬 일생을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또 생을 마감한 뒤에도 이름이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공도자 숭배의 조목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2.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직접 공도 헌신에 활동하거나 공도자를 어머니처럼 숭배해야 한다는 종목입니다. 요즘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주목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바로잡고 공도 사업회 실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1조는 가정 사업보다 공도 사업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공도를 나로 삼아서 공도 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조는 돌아가신 때에는 경건하고 극진한 예를 다해서 받들어드리고 공도에 헌신하신 분들의 역사를 오래도록 드러나게 해서 공도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영원하게 공도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공도자 숭배를 하면 공익심과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됩니다. 세세생생 대중의 존경을 받고 위덕이 무궁해질 수 있고 빈부의 차가 줄어들어 세영할 평등의 사회가 실현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없애는 자발적 양식으로 공도자 숭배를 강조하셨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공도자를 장려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공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종경 제10 신성품 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여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종사님께서는 개교의 동기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며 종사 삼동윤리에서 밝힌 동척사업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니 시대에 맞게 살자라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넓고 큰 안락한 세계의 구현을 위해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는 것을 우리의 정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오랜만에 강연을 준비하고 또 처음으로 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골랐을 땐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한 달 동안 한 자리에 맞춰서 막혀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가 공도자 숭배를 하지 않은 채 살아와서 무지함에 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공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떤 공도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도 사업에 참여하고 공도자를 잘 숭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